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뭐 안 하거든요. 준비하는 거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귀찮고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제 스스로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볼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일단 축구 선수는 볼의 비밀이 있는데 볼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딱 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대나무 그 뿌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대나무가 지상 위로 딱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큰다는 거예요.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구 팬들이 계시잖아요. 흥민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어디서나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되고 고향에서 뭐 흥민이 도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아주 정중히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은퇴하면 누가 흥민이 이름이나 불러주겠냐. 은퇴하면 기억도 안 하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렇다고 지금 조금 뭐 흥민이가 현역에 있다 그래서 교만 떨고 할 거 아니잖아요. 진짜 겸손하게 항상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 선수의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흥민이 너한테 아빠가 얘기해. 지금이 최고 행복할 때야, 알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돌다리 두들기듯 이건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전 그래서 흥민이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젊은 시절 잠깐 너한테 우리한테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기를 1년 늦추면서 이건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흥민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 축구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는 흥민이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축구는 혼자 절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어떤 성패가 결정됐다 해도 이거는 11명에서 피와 땀이 흘려서 흥민이 발밑에까지 온 거지 흥민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도 그건 흥민이 몫이 아닙니다. 본인이 오늘 분위기나 몸 상태나 오늘 선발인데 선발에서 제외한 상태라 그래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경기장에 갈 때 경기 결과, 네 경기 내용 이걸 떠나서 흥민아 네가 이거 축구 행복해서 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우리가 계획이 없던 거고 생각도 안 하던 거예요. 8경기 아니라 16경기에서 무득점하면 어때요? 흥민이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오늘도 흥민이 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죠. 경기할 때는 한치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아량이나 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들으면 그 볼을 밖으로 차낼 정도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연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까지 네가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정말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었던 구단 가서 행복하게 공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제가 어디서 읽은 그 말이 있는데 99%의 노력과 1%의 운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면 그런 운도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임무원료 필요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다.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우리 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이래서 무슨 장사하겠다 그래?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리 깨.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저기 저 가게 반밤 악세로이 그 친구 가게지. 잘 되는군.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만. 장가를 상대로 뭘 생각하든 자네한테 무리야. 포기하고 적당히 무리입니다. 고집, 객기, 제 삶 자체. 더딜진 몰라도 저는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미쳤나 이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닥치고 있어.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밤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난 항상 일이 끝나면 이 거리를 달려. 내일도 일어나면 가게 문을 열고 오늘이랑 똑같이 일을 하겠지. 계획대로. 반복적인 일상 같지만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몰라. 뻔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지금껏 힘든 날도 슬픈 날도 많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 가슴 뛰는 하루하루야. 혹시 알아? 살다 보면 네 그 지겨운 일상에도 가슴 뛰는 일들이 생길지. 춥다. 가자. 장가에서 서자로 살면서 항상 듣던 말들이 있어요. 욕심내지 말아라. 분수를 알고 살아라. 필부터라. 그 말대로 전 살면서 뭔가 원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형은 그 삶의 방식이랄까 자극적이었어요. 저도 밑에서 배운 게 있는지 조금은 달라졌나 봐요. 달라지려고요. 로이 형도 그럴 거예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죠. 도망치지 않을게요. 도망쳐도 돼. 저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내가 나인 것에 다른 사람의 납득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뭘 잘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걸 몰라? 지금 투자 다 빠졌다며? 그게 잘못입니까? 당신들 장사 다 망했어요? 어디 남의 귀한 직원한테 행패입니까? 확정도 안 된 기사 하나 보고 계약했어요? 그게 저희 가치입니까? 아니! 당신들은 여기 와보고 결정했어요. 맛보고 결정했다고! 방송회사! 전국 가게 다 제친 그 맛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다고!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계약 해지하시라고 나를 지 마시고. 장사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저희 IC는 점주님들 그 신뢰, 소중한 돈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투자가 있든 없든 약속한 저희 지원과 일정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어쩌려고? 어쩌긴 건물 담보 잡아야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냥 멈추면 안 돼? 끄떡없어. 날 믿어. 나는 이 정도로 안 무너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큰일은 내 소신에 아버지가 20년 직장에서 잘렸을 때야. 난 이미 한 번 끝났어. 나는 장가를 무너뜨릴 거고 그 전엔 내려놓을 수도 멈출 수도 없어. 예, 박세로의 그 친구 일로 여사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었죠. 이 장대희 여사님 말씀대로 더는 그 친구 건들지 않겠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인자 못 건드리는 거 아이가. 니는 지금 와장사를 하노. 결국은 이거로만 맺은 관계였던 거지. 가치가 떨어지면 일이 쉽게 끊어지는 기다. 여사님마저 이러면 저는 어쩝니까? 네가 매달릴 곳은 여가 아닌 듯 싶다. 갈자로 친 놈 따로 있지 않나? 뭐 하시는 겁니까? 다 몰락해가는 장가, 인수합병 무슨 이득이 있겠나. 모두 내가 잘못한 일. 진심으로 사죄하네. 잘못했네. 제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C 대표 박세로입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신뢰. 돈보단 사람을 중시하겠습니다. 이득보단 신뢰를 중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새롭게 다시 번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나날이 있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웠다. 어떻게 버텼을까?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그치. 다 큰 녀석이 아까부터. 사랑합니다. 나 남의 꿈에 기대는 거 아니야. 엄마 꿈 짊어지지도 않을 거고. 내가 주체인 삶, 내 인생이야. 지금까지 고마워. 잘 키워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나 엄마 생각보다 훨씬 잘났거든. 나만은 나를 소중히 아껴주자. 나만은 나를 사랑해주자. 노력도 안 하는 주제에 세상 불공평하다고 떠드는 새끼들. 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조지는 게 내 전공이거든. 언제까지 대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라고, 이 새끼야!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뒷주머니에 쳐놓고 백이종군하는 마음으로 이 외상센터에 헌신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버텨서 보란듯이 나 연맥을 보라고 있나. 네 멋대로 사표 던지고 도망치기만 해봐. 그때는 우리 진짜로 친구 새끼도 모두 아니야, 인마. 알았어? 네가 시스템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세상 만든 꼰대들 탓하는 거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봤자 그 사람들 네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니? 원칙주의자라니. 원칙이라는 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뜻과 정의가 변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상황에 따라 상대방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건 그건 원칙이 아니라 궤변이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 민폐 안 끼치는 신임 못 봤고 실수 안 하고 전문이 되는 놈 못 봤다. 너의 그 약점 결핍이 널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동안 들인 그 너의 노력을 한번 믿어봐. 실수할까 봐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남이 날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저 조마조마하지 말고 남의 시선이 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더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줘.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소룡 선생.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으로 알아줄 순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 뭐 일일이 설명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고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네가 찾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너의 답이 될 거다.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온통 선입견과 거부감만 가득해서 계속 안 좋게 추측하고 하나의 핑계만 찾고 불평만 늘어놓고. 야, 원래 그 실체 없는 불만과 핑계라는 게 그래. 점점 사람 마음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들어 놓거든. 나 역시 좋은 집 가져본 적 없고 금수저 은수저 입에 물어본 적도 없고 아버진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 모두 동반자살로 죽었고 거기서 나 혼자 살아남았고 세상 불공평하지 불공정하고 근데 그렇다고 누군가 죽도록 힘겹게 이러는 것까지 쉽게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 죽어라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열받잖아. 그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정사실로 하지 마. 함부로 결론 내고 낙심하지 마.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들 해. 알았어? 널 무시하고 널 차별하고 널 걸러내고 그랬던 인간들이 그 떠들어대던 편견과 우려가 얼마나 개소리였는지 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야. 너 세상 그것보다 통쾌한 복수 없다 너? 안 될 게 또 뭐 있어 하면 되지. 넌 이미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는 뜻이야. 살고 죽는 문제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라. 넌 그냥 네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거기에만 집중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주저리 자기 합리화를 잘해대지. 나 어쩔 수 없었다. 나 이럴 수밖에 없었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부닥치게 될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뭘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득실을 따져보고 자기한테 손해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지만 혹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거 외면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험하고 미련한 길이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길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힘내. 안 그래도 매일매일 힘내서 사는 사람한테 또 힘내라고 말하니까 되게 미안한데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야 또 살아가지. 될 때까지!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야. 여러분 군대 가면 금방 알아요. 군대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모든 병사는 병사의 마인드가 있고 보급관의 마인드. 그러니까 병사인데도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건 태도일 뿐이야. 애들은 졸라 짜증나. 괜히 끌려. 돈 많은 집 자식들 끌려오지도 않는데 나는 진짜 부모 백도 안 하고 흑수저로 태어나. 빨리 시간 가야 되는데 뭘 봐 이 개식. 이런다고 애들 갈구면서 그게 병사 마인드야. 그러면 계속 괴로워져.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군대 가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거든요. 싫은데 이러거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수학을 공부한다고. 형님만 뭐래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평균 매너리 완벽하게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마인드의 차이야. 똑똑한 게 아니야. 그게 마인드 차이인 거예요. 마인드. 진짜
진짜 마인드거든. 인생 전체가. 마인드야, 그냥 마인드.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장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을 했고 혼자 살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고 다 그 정도의 사연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연 가지고 있고요. 왜 나만 이 세상에는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계획은 누구나 세우니까 그것만 완성하고 자는 습관을 딱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영어 단어 몇 개랑 수학 어디까지 복습해야 되고 어디까지 문제 풀어봐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보통 자고 내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말자.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안 할 테니까, 뭐 카톡 하지 말라, 인스타 하지 말라,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만 하고 자는 거를 한번 지켜보자. 그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1% 안에 들 거예요. 제가 프로게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패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이겨야만 했고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1등이 되어야 되는 프로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기는 게 좋은 거고 지는 거는 나쁜 거다, 실패는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특히 최근에 저는 2-3년 전부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실패라는 게 그냥 실패라는 어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저는 실패로부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느끼고 23년, 24년도 제가 올해 3주 전에 우승을 하고 왔는데 그 발판이 저는 실패가 실패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패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이상하 선수가 세계 1위잖아요. 네. 아직도 그게 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36조 36이에요. 3636. 네, 3636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깨져요? 사실은 연속으로 제가 세계 신기록을 5번을 세우고 마지막 종착역이 3636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안심하기에는 조금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36초 36을 탔으면 이 친구들의 갭을 한 0.06초, 7초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따라오지 못하게. 저만 36초에 들어왔지 다른 친구들은 37초 3, 뭐 4.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지 해서 저를 범접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등은 이상하다. 첫 별 받았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셰프님이 계셨는데 32살이시더라고요. 내가 저분보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갖고. 총괄 셰프가. 그러고서는 이제 30살에 총괄 셰프가 되고 34살에 월상을 열고 35살에 별을 받았어요. 식상하면 알 수 있지만 탑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탑이 여기야? 그럼 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워야겠어라는 생각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원래 그런 목표로 가면 일단 걸레질 한 2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양파 1년 썰고. 네네. 걸레질 2년을 했어요. 아 진짜요? 걸레질 2년을 했는데 그 걸레질 2년 한 시간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된 거예요. 항상 꺾여. 근데 우리는 꺾였지만 또 해야 되네, 일어나서. 매번 꺾이는데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옆 보지 않고 다 가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힘들다라는 소리가 힘들어.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아파. 나만 아픈 거 아닌데. 힘들어. 진짜 죽겠다. 죽겠다. 이 말을 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거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자신감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괜찮아, 넌 잘해, 잘할 수 있어. 이 말이 솔직히 하나도 안 들어. 그거 가지고 안 나와, 자신감. 그 결국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신감이 제일 떨어졌으면 네덜란드 가서였으니까. 공이 나한테 오는 것도 싫었으니까. 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아주 쉬운 것부터 그냥 칭찬을 했어, 내 스스로. 패스 잘 줬잖아, 안 뺏겼잖아, 정확하게 줬잖아.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쌓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점점 없어지는 거지. 이제 경기에 집중하게 되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니까 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나는 그걸 극복했대요. 나도 음정도 나가고 춤도 틀리고 화음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했어요. 난 이걸 할 거야. 블랙핑크가 사실 뭐 우리가 노래를 다 4명이 완벽하게 해서 뭐 춤을 잘 춰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우리 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았어. 힘들고 답답할 때 진짜 힘들고 답답은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 저는 진짜 어떻게 훈련했냐면 공을 한 뭐 50개? 뭐 50개, 60개를 옛날에 이렇게 냉장고 박스에 다 넣어서 갖고 다녔어요. 훈련장에 나가서 공을 이렇게 다 풀어놔요. 그때는 진짜 지금만큼의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공을 한 거의 하루에 한 1000개씩은 찬 것 같아요. 매일? 네, 매일. 진짜 엄청 답답해요. 왜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포지션에서 가끔씩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슈팅이 탁 나와요. 그러면 그 맛에 한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될 때까지 일단 해요. 어찌 보면 진짜 감각 또 반복되는 훈련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고 현장에서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선배들을 만나면서 제가 놀란 지적들이 그거예요. 천재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었고 노력을 한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나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뭐랄까 섣부른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너한테 항상 먹고 살 길을 필연 제시를 해줬어요. 너 근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아니 지금 상황 되면 해볼게요 했죠. 그런 상황은 안 와. 그 좋아지는 상황이 안 온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아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돼. 그냥 하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나 너의 생각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글자들이 너를 만들어. 예를 들면 지금도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미 단어 자체가 문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하잖아. 일부러 이악 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에게 문제가 있나라기보다 이왕이면 오늘 오디션을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나를 분석할 때 뭐가 문제지? 라는 문제라는 어떤 프라블럼이라는 생각보다는 자, 저분들이 원하는 해석과 나의 해석이 어떻게 달랐을까? 아,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구나.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어거지로 해야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3개 하잖아요. 근데 유재석한테 권한 넘겨서 무한도전 아이디어는 빠져. 3바퀴는 지금 적응을 못하고 도태 중이야. 해피투게더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본인은 방송인으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완전 도태됐죠. 방송이라는 게 항상 그 5개, 6개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느 때는 유재석이랑 함께 한 2%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회가 되면 뭐 김구라 씨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개그맨으로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캐스팅을 하는데 내 이름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한 20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 나 오늘 일이 없지 이게 아니라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파급되는 게 많아요. 근데 굳이 시련이 제가 능력이 없을 때 오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나한테 등을 돌렸을까? 왜 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참 희한한 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또 집에 불이 났어요. 갚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어머님 유품, 사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갔어요. 전 정말 세상에 진짜 나는 이젠 난 나쁜 데로 나가야겠다. 나는 세상이랑 나는 인연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했더니 제가 어디서 제 마음을 다시 잡았냐면 침대에 이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집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침대를 들어 엎었는데 거기 통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편지랑.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 잘 부탁하고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이 돈을 진통제로 쓰지 않고 어차피 자기는 가실 걸 아시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 이제 자기가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장을 보고 다시 한번 일 악물었죠. 네가 세상에 나를 등을 돌렸으면 나도 보란듯이 보여주겠다. 내 발로 내가 일어서서 그때부터 일 악물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저는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이며 싸울 거예요. 늘. 나중에 갔을 때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어머님, 원동력. 사실 저는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은 배우였었거든요. 키가 너무 커서, 눈이 너무 찢어져서
뭐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뭐 갖가지 이유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게 한 10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떨 땐 장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면 뭐라도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죠. 그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근데 수학을 예로 들면은 내가 반에서 1등했어. 나는 수학을 좀 하나보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의 근거를 두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고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어느 단계에선가는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존감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은 언젠가 한 번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본질적인 데에서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게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3가지 초능력 같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능력, 안 하는 거 안 한다. 두 번째, 한다면 한다. 세 번째, 어떤 기분이어도 한다. 요거 3가지만 있으면 현대사회에서는 일종의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바람을 부는 건 못 막는다. 근데 내가 고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를 보면은 벌만큼 버셨는데 뭐 저렇게 뭐 짬도 없이 여유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지시던데. 2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냥 회사를 가면 회사 10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막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요.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삶이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일하고 그건 이제 좋은 쪽이고요. 나쁜 쪽으로는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봐 겁나는 게 있어요. 다 순식간에.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사람도 회사도 막 너무 승승장구하다가 너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속으로 생각하는 게 까불지 말자예요, 진짜. 까불다 다 날아간다, 까불지 말자. 그리고 그냥 항상 더 겸손하게 착하게 하고 남들한테 땀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해를 받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다 맞으면 속눈썹이 떨어지더라도 비 맞으면서 응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약간 햇빛이 있으면은 뭐라도 가릴 거 없나 찾고 있고 그 막 햇빛을 피하고자 엄청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잖아요. 근데 팬분들은 돈을 내고 그 햇빛과 비를 맞으러 오신다고요. 당연히 프로답게 맞고 하는 건데. 끝나긴 씨발 뭐가 끝나. 한번 시작했어 끝을 봐야지. 중간에 그냥 막 끝내? 넌 새끼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하나 진득한 게 없어. 중간에 이혼을 왜? 중간에 학교를 왜 때려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병신아. 중간에 때려치지 말라고 씨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개새끼야. 끝나긴 씨발 뭐가 끝나. 한번 시작했어 끝을 봐야지. 중간에 그냥 막 끝내? 넌 새끼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하나 진득한 게 없어. 중간에 이혼을 왜? 중간에 학교를 왜 때려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병신아. 지금 그 얘기가 중간에 때려치지 말라고 씨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개새끼야. 버티면 돼. 버텨. 그거밖엔 답이 없어. 버티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그땐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에요. 가야 진짜. 근데 예전에는 숨었었어. 재석이 형이 얘기해 준 거야. 동훈아, 아무것도 안 하면 널 도와줄 수 없어.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냥 오는 비는 맞아야 돼. 네가 액션을 해야 형이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너를 까든지 보호를 해주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어. 한참 많이 혼나고 막 주눅 되게 주눅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게 예능이니까 너무 욕도 많이 먹고 막 안 풀리고 하는데 재석이 형이 나한테 진짜로 딱 얼굴 보면서 야
스타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거요. 근데 그게 내가 순간 너무 서운한 거야. 스타가 되고 싶냐? 근데 딱 돌아서면서 들리랑 말랑 하는데 한마디 있잖아요. 야, 근데 그 스타가 너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또. 딱 그런 거요. 그냥 찾아오는 운은 없어요. 준비돼 있었고 그 준비가 된 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어떻게 두 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거죠.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은 어떤 성공해. 결과를 얻지 네네. 뭐 잠깐의 어떤 성공을 맛볼 수는 있어도 이게 사실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방지턱이 인생의 방지턱이 있는데 포기하면 결국엔 못 넘는 못 넘죠. 예. 아, 나한테는 안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랫동안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뤄주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 제일 상처받은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그 실망감이 제일 컸던 거. 한 달 동안 그냥 자고 울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고 이랬었어. 뭐하지? 아이돌 이런 케이팝이 되게 원망이 많았죠.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골든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또 필모가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사실 이 노력은 언젠가 빛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골든이라는 멋진 명곡이 탄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빌보드 핫 100 8주 연속 1위. 그리고 이제 골든을 부른 극중 걸그룹 헌트릭스는 핫백 역사상 K-팝 걸그룹 최초 1위를.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좀 객관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난 항상 얘기하는 게 준비할 거면 2년까지 맥스로 준비하고 그 이상 걸리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2년 동안은 내가 정말 죽어라 해보겠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해라.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3살이었고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대리를 달고 그렇죠. 연봉이 뭐 그렇지. 4천을 가니 뭐 3천을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 2천만 원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스펙도 없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잃을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 내가 실패한다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백지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자. 아무런 뭔가 부담도 없었고 저는 항상 실패만 해서 저라는 사람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쓰임새가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뭘 해도 다 안 되니까 와 진짜 나라는 사람은 진짜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고 그냥 뭐 조금 자학이 심했어가지고 뭐 이제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소리 없이 가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유튜버가 되고 쭉 성공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원기옥처럼 모여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무서웠는데 도전하는 것들이 지금은 더 부담 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 2000년까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입니다. 10년, 거의 9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개그맨으로서 유재석이라는 이름 세자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또 제 자신에 대한 주변에서의 넌 도대체 왜 연예인이 됐는데 TV에를 안 나오냐.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깊은 상처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말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다짐을 했고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캐스팅 됐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PD님이 오늘 김석인 PD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격주로 연출을 할 때 이제 김석인 PD님이 저를 캐스팅을 늘 해줬거든요. 그날따라 김석인 PD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연출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괜찮아 하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캐스팅이 안 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역할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역할까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그렇게 싫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는 또 그분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더니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근데 이제 역할이 한씬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 하는 의사 촬영 한 3일 전부터 좀 안 씻었어요.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겠다.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래서 긴장하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그래서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미스 선샤인, 그래, 맞아. 스위트홈이랑 네. 그 두 개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 그랬구나. 사실 그 한씬이 그게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 배우가. 한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 이게 돼?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씬 단역 배우가 뭘 바꿔.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돼?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될 줄 알았어?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아니 스케이트는 이 정도라는 게 없어. 이 정도까지만 너가 하잖아? 넌 그냥 그 자리야. 괜찮아. 인생 살면서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털고 닦고 다시 먹으면 돼. 이거 가지고 뭐 인생에 지금 상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응? 우린데 씨발 젓가락 하나 빠졌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에 쓰러지지 마시고 먹고 일어나면 돼. 힘내면 돼. 욕을 많이 먹든 뭐 저기 음식을 많이 먹든 일단 많이 먹고 보자는 거야. 뭐가 원동력이 될지 모르잖아. 부딪혀 보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길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길에 대해서 판단을 해. 그걸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내가 이게 쭉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소리 있어. 대학 좀 늦게 갔으면 10년 더 살면 되지. 우리가 태어난 애는 같아도 같은 애 죽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가. 그러면 저 산 꼭대기까지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 일행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좀 더 빨리 갔어. 그럼 그때 뭐 뒤처졌다는 생각이 드나요? 걔네가 먼저 가는 거고 내가 좀 이따가 가는 거지. 근데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그럼 빨리 가면 내가 이긴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산을 올라가는 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 꼭 경쟁이라 해야 되나?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거기 자꾸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냥 해. 야 어차피 두 가지 아니니? 하든가 말든가 그냥 해. 너 근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 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니 지금 상황 되면 해볼게요 했죠. 그런 상황은 안 와. 그 좋아지는 상황이 안 온다고. 내가 만족해서 나 요 정도 상황이면 됐어 라는 거는 안 오는 거야. 그 기대치가 계속 커지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돼. 그냥 하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되게 그랬어. 근데 그게 더 잘하기 위한 원동력이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막 확신이 없어요 뭐 하면 그냥 하는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건데 돌멩이 던져서 반역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던질 때도 있잖아. 차근차근 다 쌓이다가 보면은 그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탑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욕을 안 얻어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매일매일. 말도 못 알아듣지?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주방 경험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 약간 문장 같은 게 있는데 마이 파우라라고 해서 약간 영어로 하면 no fear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라. 겁먹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냥 해라. 도전해라. 어차피 잃을 거 없다. 뭐 죽기밖에 더 하냐. 이런 말들을 항상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 습관처럼. 실제로 저도 거기서 살면서 그 마인드를 탑재하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겁먹지 않고 뭔가를 하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 항상 꺾여. 근데 우리는 꺾였지만 또 해야 되죠. 일어나서. 매번 꺾이는데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안 그래?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4등분에서 1등 되는 건 9등분에서 1등 되는 노력 차이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의 90%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여러분 한 번은 느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열심히 해, 다 안 해. 다 안 하잖아. 고3이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다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는 극소수죠. 걔네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그게 수능이지. 너무 간단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Just do it. 그냥 해야 돼. 맞아. 이거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있잖아 그런 말이 있어. 산을 갖고 싶다.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됩니다. 아, 뭐라도 해라. 딱 신발을 신으면 끝이야. 벗기 또 귀찮거든. 딱 무슨 생각이 들 때 그냥 신발부터 신어. 그런다 신발 신고서 그 현관에서 고민을 하든지.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하다. Just do it.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인형탈 쓰고 3만 원 받고 아무런 미래 없이 의자 1000개 깔고 이럴 때가 오빠는 26살에 개그맨 됐거든? 25까지 난 그냥 사는 거야. 계획도 없어. 뭐 집이 재산도 없어. 그것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머리 좋고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젊은 체력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어. 하다 보니까 기회가 하나씩 보였고 그 기회를 좀 이렇게 좀 살렸지. 불씨를. 그냥 해. 특별한 계획 없으면 일단 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대신 그 조그마한 기회를 잘 봐야 돼.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 해보기는 했냐? 그게 진짜 맞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그냥 서울 큰 데 가서 뭐 해볼까? 그거 한번 움직였던 거. 그 한 번 생각이 드는 거 실천한 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진짜 막 일하기 싫은데 막 일해야 될 때. 나 그냥 해. 참 웃긴 게 있어.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 보면 잘 풀려. 운동할 때도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일단 나가잖아. 몇 개 들다 보면 좀 제대로 해볼까 막 땀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제대로. 마음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완성된 내 모습만 계속 떠올려. 완성됐을 때 내 모습. 그것만 계속 생각해. 모든 과정은 다 혹독하게 마련이에요. 뭘 자꾸 뭐 마음을 먹고 뭐 멘탈을 관리. 여러분, 뭘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할 거 있잖아. 해. 죽으면 다 사라져. 끝나. 후회 남기지 말고 그냥 해. 예, 저벅저벅 네 거 다 해 그냥.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잠시 좀 외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정면 돌파, 승부를 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저는 뭐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뇌이시는 거죠. 네. 그냥 해. 멈춰. 다섯. 여섯. 일곱. 생각이 여덟. 아홉. 하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단순해지면 내가 잃을 게 없어지면 두려울 게 좀 덜해져. 못하면 어떡할 건데? 못하면 울 거야? 그 자리에서 울 거야? 아니잖아. 그냥 해라고.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 뭐라도 좀 하시라고. 이거 하면 잘 될까? 아니 뭐 월급도 크지 않고 해봐야 조직이 작을 때 되겠어? 그럼 이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시도해봐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 해봐야죠. 좌절을 반드시 써야 돼요. 엎어지는 거. 네. 좌절이 없는 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좌절이 있어야 그만큼 극복하면서 내가 잘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딱 하나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하는 거. 저도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고 뭐 망설였던 시간이 있었는데 배운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줄일수록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Roll with the punches.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한테 쓰는 말인데 맞으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라고. 싸울 때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맞으면서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냥 해야 돼요. 혹시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완벽한 준비, 상황, 조건, 타이밍은 절대 안 옵니다. 설령 온다고 해도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찾으면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엉망진창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야의 고수인가요? 경력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완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거창한 목표나 각오도 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다 보면 점점 잘해지게 되고요. 더 탄력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탄력 붙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쉬워져요. 처음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두려우세요? 내가 못할까봐 쪽팔리세요? 여러분 그 전에 그거 해보셨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냥 맞으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해보세요. 뭐 죽기는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 같은 것도 먹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일단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 먹어보세요. 준비하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스타트하고 준비해 나가는
나가는 겁니다.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쏘면서 조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심 좀 하지 마세요. 당신 성공할 운명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침대에 누워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자, 이제 영상 끄고 그냥 시작해보세요. 뭐 또 다른 동기부여 영상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냥 하세요. 일단 그냥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다 잘 될 겁니다. 왜냐? 당신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당신을 믿고 그냥 일단 지금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냥.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과거를 숨기는 거였어? 실패자로 보일까봐? 당신 실패하지 않았어. 나도 지방대 나와서 취직하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야,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럼 성공은요?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일하다 보면은 깨진 계약인데도 성장한 것 같고 뿌듯한 케이스가 있어. 그럼 그건 실패한 걸까? 졌어도 기분 좋은 바둑이 있어요. 그런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내일부터 다시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그렇다 치고 외국어 전문, 특기 전문, 스펙 전문. 요즘 애들 같지가 않네.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냐? 26세? 네. 내게 남은 단 하나의 무엇,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엇. 노력이요.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쌔빠시 신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이 새벽을 맞아도 어김없이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거라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간단해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 그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한 번 더 해봐. 너 한 번 하면 끝장 보는 놈이잖아. 그래 임마. 우리도 입단했는데 넌 우리보다 잘했잖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데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완생이요? 넌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은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잖아.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전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누구한테나 싫은 소리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나? 일하러 온 회사에서 내가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똑같을 거다. 당신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거다. 왜냐고? 지금 안 하면 다시 기회가 온다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 오늘은 비싸고 좋은 것만 해.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음식도 비싼 걸로 사 먹고 택시 타고 가고.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은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은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위험한 곳을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 것을 외면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는 것이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건 없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제품은 없죠. 돌이 외로워지거나 곤마에 빠졌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거나 수일기에 실패했을 때지. 제품이 실패하거나 부진을 겪는다는 건 그만큼의 예측 결정이 실패했거나 기획 판단이 실패했다는 걸 겁니다. 곤마가 된 돌은 그대로 죽게 놔두는 거야. 단 그들을 활용하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거지. 실패한 제품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단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기획해야겠죠. 어떤 수를 두고자 할 때는 그 수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해. 그걸 의도라고 하지. 우상규가 막혔어. 자, 위기야. 어떻게 할 거야? 불필요한 수를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릴 거야? 이유를 네가 직접 알아내라는 뜻이야. 기본도 안 됐거나 정말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거나 네가 기본이 안 됐을 리는 없고 뭘 빠뜨렸는지 다시 봐.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바둑을 쳤을 때보다 처참했다. 다 자기만의 바둑이 있는 건데. 그래,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는 거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과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요.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벗어나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식사로 안 가세요? 아,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장그래 씨 혹시 마마보이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혼자선 밥도 못 먹고.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정말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긴장해서겠죠. 너 같은 생각으로는 물건 죽어도 못 판다고. 챙겨줘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건 바꿀 생각이 없는 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뭔가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해. 장그래 씨, 사람이 왜 그래? 업무적으로 모자라는 걸 지적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인신공격은 다른 문제라고. 싫으면 싫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 자존심도 없냐는 소리 듣기 딱 좋잖아. 죽는 거 아니야. 회사를 나가는 것뿐이야. 노력의 질과 양이 다른 장그래. 버텨라. 차장님은요? 난 많이 버텼고 이젠 좀 쉬어야겠다. 다리가 후들거려. 꼭 이겨라. 안 될 것 같더라도 끝은 봐. 살다 보면은 끝을 알지만 시작하는 것도 많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다. 어떤 허기인가가 우리를 덮쳐 뭐라도 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된 하루. 그리고 아무것도 위로조차도 할 수 없는 신입이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술 맛을 알아? 나이가 26살입니다. 고졸검정고시가 끝이 된대. 직장생활 경험, 영어 제2외국어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나? 없습니다. 커말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잘했네. 끝. 아니 근데 26개 먹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주 그냥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네. 내려가요. 26살이 될 동안 뭘 했을까요?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다. 체면도 위신도 자존심도 뭣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뭐 할 줄 알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학교 다닐 때 대우받는 거고 직장은 결과만 대접받는 데고. 정신 똑바로 살고 살아. 허겁지겁 퇴근하지 말고 한 번쯤 내 자리를 뒤돌아봐.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신입 때부터 익혀온 내 습관이야. 현장에 있을 땐 발에 불나게 뛰어다니는 거고 사무실에 있을 땐 발에 땀나게 일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서 무조건 일이 되게 만들려는 거. 사업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경주가 되는 거야. 앞만 보고 날리면. 그러다가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지금까지는 워밍업. 예고편만 보고 극장 나갈 거야? 이제는 마땅히 한 명의 몫을 해내야 한다. 네 바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줄까?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당연히 수는 연구해야 하고 제대로 학습해야 되지만 불변의 진리를 여긴다면 바둑이 그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었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식을 깨는 거야. 타격이지. 저기요?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어. 지금 이 수가 왜 놓여졌는지 이해하려면 그 전의 수를 봐야 한다. 상대가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수 중에서 무엇이 아팠는지 알아야 한다. 바둑에서처럼 한눈에 알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바둑으로 성공했던가? 이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 실패한 게임의 룰을 들고 와도 되는 건지, 내가 그래도 되는 건지. 네가 무시당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맥없이 네네 하고만 있냐? 속이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야. 토네이도의 중심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중심은 고요하다면서요. 어중간하게 옆에 있다간 피해를 입으니까 멀리 떨어지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 아닙니까?
화도 났고 얄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한텐 한성열 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존심과 오기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부끄럽지만 일단은 내일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무기력을 견디는 방식, 부담과 허위의 가혹한 시간들을 견디는 방식으로 한성열은 입을 닫았다. 오로지 무감해지는 법만 연마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씌우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우리는 그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에게 섣부른 충고를 건넬 수 없었다. 회사에 들어오고 1년 5개월.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됐다. 시련은 셀프라는 걸. 그래도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도를 잃어도 게임은 계속됩니다. 한성열 씨. 요즘엔요. 뭐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강의할 때 사회 정의 뭐 이런 얘기하면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는 시대라서요. 우 과장님은 아직 낭만적이시네요. 아니면 영혼 없는 일개미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거나. 그럼 내일부터는 그렇잖아도 그만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허드렛 알바만 할 거예요? 제대한 지가 언젠데. 그 직장은 구하고 있는 거야? 네. 쉽지 않지. 표정도 옷차림도 걸어가는 방향조차도 일사불란하리만치 나와는 정반대였던 사람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철이든 이후엔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던 그들 속에 섞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보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 결국 난 여전히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다. 이곳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혼자였던 거다. 혼자 해야 했죠. 혼자 싸우고 결과도 책임도 혼자 져야 했죠.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 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무슨 자격이요? 몰라서 물어. 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알아? 여기서 버티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좌절을 뿌렸는지 알아? 기본도 안 된 놈이 백 하나 믿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세상. 나는 아직 그런 세상 지지하지 않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게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웃긴 놈이네. 너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려줘? 제안? 책임? 야, 이거 네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어? 내가 하자고 한 거야? 오냐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더니. 죄송합니다. 장그래! 노력의 양과 질이 다른 장그래.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이 자료 읽고 또 읽고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야. 어? 내가 달라는 것만 챙겨주면 네 밥값 다 하는 거라고. 그게 신입이 할 일이야. 100% 못하겠어? 그럼 오버하지 말고 80%만 해. 신입이 120% 하려는 만큼 팀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 없어? 자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 후회로 남다가 잊혀지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떤 것들은 아주 끈질기게 안갚음을 하잖아요.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이켜지지도 않고. 과장님은 자학하고 계신 거예요. 전 그런 과장님이 외로워 보입니다.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이켜지지도 않고. 그래봤자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거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겐 전부인 바둑.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 왜? 왜 이렇게 처절하게 왜 자원팀에서 할 일을 왜 영업삼팀이 만지고 있어?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바둑일 뿐인데. 그래도 바둑이니까 내 바둑이니까. 반집으로 바둑을 치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다 모였나 싶었다. 작은 사활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씩이라도 삭감에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전체를 잃고 패배하는 걸 의미한다. 당신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게 된 겁니까?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거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택시 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지 외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이제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어요.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6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뭘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차린 거예요.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 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요.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바이오밸리입니다. 거기가. 그러고 그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오텍 회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면 몰라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건물 좀 있고 그러길래 만만해 보여서 그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도대체 바이오는 뭐고 제약사업은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벼른박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는 400개 미만입니다. 기본 물질. 그러면 이 약의 원리가 뭔지 임상해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효능이 뭔지를 한 물질 가지고 반나절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노벨의 약상 받은 의사들하고 밥 먹다가 약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너 전공이 약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야 솔직히 지가 만났던 애들 중에 너 진짜 똑똑한 놈이라는 거야.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낳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네.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그거 있죠? 이거 할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그거. 지금 당장 그냥 해보세요. 쫄지 말고. 마인드부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기에 가장 최고의 조건입니다. 모든 건 마인드의 문제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게 없다고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완벽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환경이 안 바뀌는 겁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단언컨대 그런 날은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완벽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자신과 대면해보세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몰입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이것저것 대충대충 찍먹하고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 비겁한 변명 이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합니다.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쏟은 노력이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한 것 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쫄지 마세요. 막상 들이받고 부딪히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조차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바뀔 5년 뒤 내 모습을 두려워하세요. 넘어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넘어진 채로 핑계대며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위대해지길 바라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버텨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은 대체 뭐가 될까요?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개소리가 전부 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겨요. 재능이 아니라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사세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의심할 시간에 확신을 선택하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든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변화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루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인생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휴가 때 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루에 여러분 문자에 쓰는 시간 몇 시간? SNS에 들어가갖고 뭐 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데 몇 시간? 자, 그다음에 TV 시청하는데 몇 시간? 그다음에 웹서핑하고 메일 체크하고 뭐 이러는데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인지 더해봐요. 거의 하루에 심한 사람은 5시간, 6시간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5시간을 우리가 다 이런 데다 쓰고 있어. 아침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시간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생각 하나도 안 하지. 그럼 한번 봐요.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나. 이런 일이 보통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가요, 생각다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꼭 필요한 생각 있잖아요. 아, 내가 영어를 해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라고. 내 입은 내 생각의 출구에 불과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팍 들어온 건 3분에 불과했어요. 전구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생각은 얼마요? 거의 7년 동안 전구만 24시간 생각했어요. 상대성 이론 머릿속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들어오는 데까지 몇 초 안 걸렸어요. 상대성 이론 완성시키는데 1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센지 아세요? IQ가 센 게 아니라 뭐가 세다고? 생각, 체력이 있어요. 생각도 체력이 있다고요. 한 번 생각한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 체력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모든 자는 생각 체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각을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지나. 절대 여러분, 가슴 뛰는 일 같은 건 세상에 못 만나십니다. 중요한 건 강이라는 일을 만나서 내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한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꿈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하는 거죠.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일터가 꿈터입니다. 여러분요, 일터에서 꿈처럼 일하는 사람들 본 적 없으세요? 꿈처럼 일하는 사람은 투입된 모든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고 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죽어라고 이래주고 난 정말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이 강의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미쳤지 않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7년을 했다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 반에 일어났다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희생을 해요, 그래? 근데 내가 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4시간 반밖에 안 자고 일했는지 알아요? 난 억울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 내 꿈인데 뭐가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함은 꿈이 아니거든요. 일터에서 꿈처럼 일해보세요. 그럼 일터에서 꿈을 만들고 꿈을 이뤄가는 전문가가 돼서 일터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로 꿈 전문가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은퇴하고 그때부터 꿈처럼 산다고 웃기지 말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 거예요. 잘하면 다 어제랑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는 모습을 꼭 꿈 전문가답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뭔가 합리화를 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두려운 걸까요? 책을 써야 돼?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나 이런 책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원래 여러분, 인생은 계획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계획표 안에 두고 그걸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두려움 아닐까요? 혹시? 겁나서 두려워서 깨질까 봐.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가 아닌 거예요? 깨질 때가 안 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아직 그 깨질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해. 근데 배우려는 초보들끼리 가도 거기서 서로 차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무엇인가 시도할 때 혹시 꼴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여러분 원래 새로 하는 건 다 꼴찌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라가면 운전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항상 꼴찌고, 뭐 영어 공부하러 갔어 꼴찌고, 유학 갔어 꼴찌고. 여러분 꼴찌라는 실패 느낌 있잖아요. 이 실패감, 내가 꼴찌야 여기서라는 실패감을 못 가지면 1등할 기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서 1등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1등부터 시작해요? 지금 인생 자체가 꼴찌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보다 태어난 사람보다는 후순위죠. 세상 다 만들어졌어. 한글도 못 읽는데 저것들 한글 다 읽네? 나 꼴찌야. 이러고 시작을 안 하나요? 인생 다 초보인데? 결국은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잘못된 감정인 거죠. 원래는 실패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시작하면 다 초보다. 그리고 뭐든지 시작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실패가 디폴트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강의를 벌써 30년 했습니다. 그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디냐고. 난 무대공포증 없어. 난 극복할 거야. 나는 안 떨 거야. 청심환 막 먹고 올라가면 어떤 자세요? 앞에 500명 있어. 엄청 떨어요. 자, 그러면 무대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덜 떨려갖고 100번 하다 보면 안 떨립니다. 원래 무대공포증은 100번 떨면서 고치는 거예요. 100번 떨면서. 무대에서 떨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대에서 많이 실패해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대 위에서 100번을 실패하니까 그 다음 어때요? 실패를 다 꺼냈으니까 다음엔 꺼냈을 실패가 없어서 안 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100번 실패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강의를 안 나갔어. 그리고 10번 했어. 그럼 당신은 90번 남았다니까요. 더 빠르게 실패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난다. 너무 좋아해.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원장님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오래된 얘기.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요. 무슨 뭐 할아버지의 재력가, 엄마의 정보력가, 죄송합니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웃기고들 있네. 인생 진리가 그렇게 네 맘대로 쉽게 바뀌어?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바뀐 적이 없어요. 지난 5,000년간. 꿈은 어떤 사람이 이뤄요? 꿈은 뭔가 결핍한 사람이 이뤄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돈 있으면 안 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돼. 이런 애가 꿈을 이루지. 아버지 돈으로 흥청망청 노는 애가 꿈을 이뤄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수명이요. 90년. 그 안에 별일 다 벌어져요. 100억, 1000억을 물려줘도 걔가 12번도 더 떨어먹을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물려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역량대로 살아나가죠. 자기 역량대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복을 요만큼 갖고 태어났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내 친구는 막 저렇게 많은데 내 친구는 별로 공부 안 해도 쟤는 평생 먹고 살 거 있어. 나만 한 컵이고 남들은 다 10컵 가진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을 갈 때까지 내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아? 이게 내 꿈 라는 질문을 나이 60에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안 풀리면 꼭 4시 반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풀린다? 왠지 알아요? 4시 반이라는 시간대가 원래 강력한 염원의 시간대. 뭔가 강력하게 염원하지 않는 자는 4시 반에 일어날 리가 없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반 이상 안 자는 걸 제가 35살부터 7년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17살, 18살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 4시 반에 일어나기가. 애들이 막 대학 가려고 막 공부하잖아. 근데 어떤지 아세요? 30대가 되면 인간이 얼마나 허술하게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다 술 먹고 자요. 그래서 여러분 35살 때 정신 바짝 차리면 경쟁자가 없어서 빨리 끝내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대 한번 뭔가 계획을 해보세요. 그 4시간 반 이상 안 자면서 막 그때 7년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확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직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직업으로 죽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집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원장님 어떻게 강의를 만나셨어요? 진짜 운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운 같은 건 없어요. 운도 통로가 있어야 돼요. 세상만사 실행력이 생겨서 운이나 기회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얘는 어디 가나 먹고 살려며. 바로 그거요. 게으른 자는 실행력이 떨어지면 운이 지나가도 그게 내 건 줄 모르고 보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보낸 거 엄청 많을걸? 못 잡는다고. 작은 실행력부터 연습을 해야 그게 내 운인 줄 안다고요. 잡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직업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게 되는 데는요. 적어도 15년이 걸려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봐요. 다 15년 법칙이죠. 6살에 시작하면 겨우 21살에 금메달 따요.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5년 만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수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15년씩 몇 번 노력하라고. 적어도 우리 2번에서 3번은 시도할 수 있죠. 적어도 15년이 지나가야 돼요.
원래 7년 미만은 다 취미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센 힘이 끝까지 매달려 있는 힘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적어도 여러분 15년 이상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에 설렁설렁 보내는 15년이 아니라 엄청난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대드는 힘이 그게 필요해요. 올림픽 선수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기 위해서 몸이 다 뭉그러졌죠. 그래서 어떤 레슬링 선수는 귀가 없어요. 하도 귀를 문질러대서. 마라토너 이봉주 씨는 발가락이 없어요. 하도 뛰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어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발이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따라 사세요. 잘 나가다 못 나가다 돈 있다가 망하다가 사람이요 이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이 끝까지 가면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오게 돼 있어요. 되게 잘 나갈 때도 지금 현재는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야.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고 못 나간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추는 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어디 있어야 돼? 주의 중심에 있어야 돼. 딸려가지 마. 그러니까 잘났다고 막 여기 가서 히히낙낙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빨리 오시는 수가 있어요. 무게가 실려져서. 또 못 나간다고 이쪽 가서 막 이러고 울고 있잖아. 그럼 아주 둘이 구덩이 파고 들어앉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야? 여러분, 이게 90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일 텐데 그걸 쭉 따라다녀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우주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꼭대기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미경아. 곧 괜찮아질 거야. 2년만 견뎌라. 원장님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늘 말해요. 난 슬럼프 같은 거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지금이랑 똑같아. 이렇게 내 저 여자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저 얼굴 봐라 얼굴 봐라. 슬럼프 오게 생겼나? 그러면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이 있는데 꿈과 슬럼프가 세트면인데 어떻게 그게 같이 안 붙어 다녀요? 사람들이 슬럼프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애매모호하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안 풀리면 슬럼프라 그래요. 열심히 막 이러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왜 365일 계속 텔레비 보는 애가 엄마 나 슬럼프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 내가 왜 슬럼프라는 말을 안 쓰는지 아세요? 나는 내 잘못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처하기 싫어요. 슬럼프 밑바닥까지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불편한 진실과 만나요. 뭐 때문에 슬럼프였는지 아세요? 365일 중에 100일을 김밥을 먹어봐요. 1,000원짜리를 차 안에서. 그럼 되게 우울해져요. 먹는 걸 바꿔주니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더라고. 어떤 슬럼프는 이렇게 우스운 슬럼프가 있어요. 가끔씩 강의가 너무 안 돼요. 끝까지 찾아 나와. 나 슬럼프야 슬럼프. 슬럼프 아니라고.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요. 불편한 진실과 꼭 만나서 꼭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슬럼프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안 쓰시고 슬럼프가 100가지 언어로 재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슬럼프라는 말 대신 딴 말 쓰면요 훨씬 인생이 슬럼프에 안 빠져.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슬럼프에 빠져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순간 훨씬 더 그 다음에 내 발자국이 명료하게 갈 수 있어요.